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출구가 열리자 검은 가죽 가방 하나만 들고 걸어 나오는 청년이 있었다. 키는 180cm가 조금 안 되지만 곧은 자세 덕에 더 크게 보였고 짧게 깎은 머리칼 아래 단단히 다져진 체격이 드러났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26세, 부산 출신. 대한민국 육군 소위였다. 도현은 모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제복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 가슴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 하나만 달려있을 뿐이었다. 그 배지는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한 약속이기도 했다. 헤이, 누 스튜던트? 공항 로비에서 마주친 미국인 학생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동양인, 특히 한국인 유학생은 이곳에서도 드물지 않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묘한 경계와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기숙사는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내리쬐는 아담한 건물이었지만 도연을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라 무심한 시선이었다. 복도에서 농구공을 튀기던 백인 학생이 일부러 그의 어깨를 스쳤고 다른 학생은 프레시 오프 더 보트라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그러나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육사 시절 지도교관의 말이 떠올랐다. 군인의 힘은 주먹이 아니라 품위에서 나온다. 필요할 때만 단호하게 쓰고 그 외엔 침묵으로 버텨라.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곳은 낯선 땅이지만 나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소위 이도현이다. 아직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곧 그는 차별과 모욕, 그리고 불의가 얽힌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터였다. 기숙사 복도는 늘 시끌벅적했다. 농구공 튀기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모욕 섞인 농담들. 이도현은 그 속에서도 묵묵히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새벽 5시 어김없이 기상해 가벼운 스트레칭과 구보를 했다. 그 습관은 육사 시절부터 몸에 새겨진 것이었다. 그러나 캠퍼스에서의 하루는 시작부터 불편했다. 요 코리언 보이. 복도에서 애단이 그를 불러 세웠다. 미식축구팀의 에이스이자 교수들마저 눈여겨보는 우등생. 그는 웃으며 도현의 책을 낚아채더니 공중으로 던졌다. 책은 툭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고 뒤따르던 미겔과 클라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책만 열심히 봐선 못 버틴다니까. 여기선 커넥션즈가 전부야. 에단의 말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다. 도현은 책을 주워들며 짧게 말했다. 공부는 저마다 방식이 있습니다. 그의 담담한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의 비위를 더 건드렸다. 첫 강의는 고급 연력학. 교실 안에는 이미 학생들이 3-3-5 모여 앉아 있었다. 도현이 빈자리에 앉으려 하자 옆자리에 백인 학생이 가방을 쾅 내려놓으며 막아섰다. 여긴 자리 있어. 분명 빈자리였지만 그 말 속에는 너 같은 동양인은 앉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다른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강의가 시작되자 로버트 밀러 교수가 등장했다. 그는 중후한 목소리로 수업을 이끌었고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를 했다. 그러나 도현이 손을 들어 질문을 하자 뒷자리에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다. 발음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토익 점수는 어떻게 통과했대? 하지만 교수는 그런 분위기를 무시하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좋은 질문이야.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이다. 교수의 태도 덕분에 잠시 교실은 조용해졌지만 도현은 마음속에서 싸늘한 벽을 느꼈다. 수업이 끝난 뒤 도서관에서 교재를 빌리려 했을 때였다. 도현이 이름을 적어 대출을 요청하자 사서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미 대출 중인데? 이상했다. 그는 분명 온라인 시스템에서 대출 가능 표시를 확인했었다.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에단 일행이었다. 우프스, 내가 빌리기 전에 내가 예약했나 보네. 미안. 클라라가 손에 교재를 들고 있었다. 도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방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런 것쯤은 흔들림이 될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할 건 지식만이 아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늦은 저녁 이도현은 실험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조별과제에서 맡은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 발표에 차질이 생길 터였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복잡한 연력학 방정식이 가득했고 옆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한 장비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기계에서 갑작스러운 알람이 울렸다. 삐삐삐. 불길한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 도현은 재빨리 전원을 내리고 장비를 점검했다. 케이블 연결은 정상, 설정도 문제 없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내부 로그에는 이상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매개 변수를 잘못 입력한 흔적. 누군가 손댔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다음 날 아침 발표 시간. 도현의 팀은 에단의 팀과 같은 주제를 맡고 있었다. 도현이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려 했으나 빔 프로젝터에 연결된 파일은 깨져 있었고 데이터가 전부 사라져 있었다. 교실 뒤편에서 미겔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진짜 실력으로 준비한 거 맞아? 한국에서 USB도 안 써봤나 봐. 클라라의 조롱이 이어졌다. 교수와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현에게 쏠렸다. 상황은 불리했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분필을 집었다. 데이터는 사라졌지만 과정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직접 유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칠판 가득씩을 써내려갔다. 연력학 제2법칙을 기반으로 한 방정식, 엔트로피 변화 계산, 그리고 그가 도출한 결론. 분필이 부러져 손가락 끝에 분가루가 묻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 안은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밀러 교수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엑설런트. 데이터 없이도 이 정도로 설명하다니 진정한 이해를 갖춘 학생이군. 그러나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목소리는 에단의 것이었다. 발표가 끝난 뒤 도현은 연구실로 돌아가 컴퓨터 로그를 다시 확인했다. 접속 기록에는 분명 에단의 계정 아이디가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로그가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누군가 원격으로 조작 중이었다. 증거를 잡을 기회가 필요하다. 도현은 단숨에 USB를 꽂아 로그 파일을 복사했다. 동시에 화면에서 로그가 사라졌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에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내가 한 짓 재밌더라. 하지만 오래 못 버틸 거야. 여긴 내 땅이 아니거든. 그는 도현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그러나 도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때 누가 부끄러워할지는 당신이 알겠죠. 에단의 얼굴이 굳어졌다.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강의실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고 학생들은 자리마다 교재와 연습지를 쌓아두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이도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연필을 깎았다. 손끝에 느껴지는 규칙적인 감각은 마음을 안정시켰다. 곧 시험지가 배부되었고 실내는 정적에 잠겼다. 시계 초침 소리와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다. 도현은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나갔다. 육사 시절 수많은 모의고사와 혹독한 훈련이 이미 그의 집중력을 단련시켜 놓은 상태였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갈 때 복도 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일본인 유학생 다나카 켄지가 교수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밀러 교수는 무표정하게 시험지를 들고 있었다. 거기에는 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답안 곳곳에 동일한 풀이 과정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바로 에단의 답안과 거의 일치했다. 학생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아시아인들은 다 베끼나 봐. 겉으론 조용한 척하더니 켄지는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봤다. 도현은 곧바로 눈치를 챘다. 이건 누군가의 조작이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도서관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에단이 시험지를 손에 쥐고 있었고 미겔이 그 옆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제 완벽해. 교수도 속아 넘어갈 거야. 그 순간 에단의 주머니에서 종이가 삐져나왔다. 그것은 분명 켄지의 원래 답안지였다. 도현은 침착하게 다가갔다. 그 종이 나에게 주시죠. 에단이 돌아서며 비웃었다. 너까지 참견할 거야? 여기선 정의 따위 필요 없어. 힘 있는 사람이 진실을 만든다고. 그러나 도현은 주저하지 않았다. 에단이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그는 몸을 낮추고 상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짧고 간결한 제압 동작. 에단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가 종이를 떨어뜨렸다. 복도에 종이가 흩어졌고 그 안에서 두 장의 답안지가 드러났다. 하나는 켄지의 진짜 답안지, 다른 하나는 조작된 시험지였다. 다음 날 밀러 교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혀졌다. 도현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에단이 켄지의 답안을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도현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도현 씨, 아니 이도현 군. 정말 고맙습니다. 교수는 엄중하게 말했다. 에단, 당신은 정학 조치다. 그리고 이도현, 당신의 침착함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강의실 안은 술렁거렸고 학생들은 처음으로 도현을 다른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에단은 추락했지만 그의 분노는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곧 더 큰 사건이 도현을 시험대 위에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켄지의 누명 사건 이후 캠퍼스 분위기는 크게 흔들렸다. 많은 학생들이 도현을 다시 보게 되었지만 모두가 그를 존중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정학 처분을 받은 에단은 더욱 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다. 며칠 뒤 늦은 밤의 체육관. 도현이 러닝머신 위에서 구보를 하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리며 무리지은 학생들이 들어왔다. 에단 그리고 그의 친구 몇 명이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아직도 잘난 척이냐, 코리언 보이? 에단이 소리쳤다. 내가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날 망신줬지. 오늘은 내 차례야. 도현은 러닝머신을 멈추고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담담하고 단호했다. 진실은 드러난 것뿐입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죠. 그러나 에단은 듣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달려들었다. 짧은 순간 도현의 눈빛이 번뜩였다. 육사에서의 실전 무술 훈련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에단의 펀치를 피하며 상대의 팔을 붙잡아 힘을 흘려내리고 어깨를 이용해 중심을 무너뜨렸다. 에단은 그대로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뒤따라 달려들던 미겔이 야구 배트를 휘둘렀지만 도현은 반 박자 먼저 몸을 숙여 피했다. 동시에 그의 손끝이 미겔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배트가 떨어지며 쾅 울렸고 미겔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체육관은 삽시간의 정적에 휩싸였다. 도현은 그들을 제압했지만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고 짧게 말했다. 군인은 필요 이상의 폭력을 쓰지 않는다. 오늘은 경고다. 그러나 이 장면을 우연히 지켜본 이들이 있었다. 도현을 의심하던 몇몇 학생들이 체육관 문틈으로 이 장면을 본 것이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평범한 유학생이라 믿었던 그가 단 몇 초 만에 에단 일행을 제압하는 모습은 도저히 보통의 학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지? 무술 선수도 아니고 그냥 유학생이잖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다음 날 학과 건물 앞. 학생들이 도현을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어젯밤 체육관에서 싸움이 있었다던데. 이도현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도현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긴장하고 있었다. 그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밀러 교수가 그를 따로 불러 세웠다. 이도현 군, 당신 평범한 학생이 아니군.
교수의 눈빛은 예리했다. 그는 미군 장교 출신답게 단번에 도현의 움직임이 군인다운 것임을 알아본 것이다. 도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교수님, 지금은 제 신분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제가 해야 할 때 반드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러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조심하게. 진실은 때로는 무기가 되지만 때로는 표적이 되기도 하지. 체육관 사건은 애단을 더욱 궁지로 몰았다. 그러나 동시에 도현의 비밀을 서서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폭발 직전이었다. 캘리포니아의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 연구동에서는 시험 발표를 앞둔 학생들이 분주히 준비 중이었다. 각자 장비를 조정하고 데이터 확인에 몰두하느라 복도까지 긴장감이 흘렀다. 도현 역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산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건물 어딘가에서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자욱한 연기와 함께 화재 경보가 울려 퍼졌다.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학생들이 우왕좌왕 뛰쳐나왔다. 도현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연기의 방향을 살폈다. 화재는 2층 실험실에서 시작된 듯 했다. 문틈 사이로 불길이 번져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아직 학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순간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소화기를 향했다. 도현은 빠르게 소화기를 집어들고 옷소매로 입과 코를 막은 채 안으로 돌진했다. 실험실 안은 이미 뜨겁고 숨이 막힐 정도였다. 불길은 벽을 타고 번지고 천장에서는 스파크가 튀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학생 한 명이 기침을 하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도현은 젖은 걸레를 찾아 학생의 얼굴을 덮어주고 그의 팔을 어깨에 걸쳐 메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아직 2명이 더 안에 남아 있었다. 도현은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훈련 때 배운 지침만이 떠올랐다. 낮은 자세로 기어간다.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젖은 천으로 입과 코를 막는다. 출구를 확보하면서 구조한다. 한 학생은 실험대 옆에 갇혀 있었다. 책상 다리가 무너져 다리가 끼인 상태였다. 도현은 이를 악물고 힘껏 들쳐내며 학생을 꺼냈다. 움직이지 마, 내가 데리고 나간다. 마지막 한 명은 창가 쪽에 쓰러져 있었다. 유리창이 열리지 않아 도현은 의자를 들어올려 그대로 창문을 깨뜨렸다. 거친 파편이 손등을 스쳤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학생을 업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쿵! 밖으로 뛰어내린 순간 학생들과 교수들이 몰려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도현은 단단히 몸을 굴려 충격을 흡수한 뒤 업은 학생을 안전하게 내려놓았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도현은 3명의 학생을 모두 구해낸 상태였다. 그의 셔츠는 불길에 그을려 있었고 손등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다. 학생들은 숨을 몰아쉬며 도현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렸어. 그가 아니었다면 다 끝났을 거야. 밀러 교수가 달려와 도현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도현, 자네 대체 누구인가? 도현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그날 밤 캠퍼스 저녁은 도현의 영웅담으로 떠들썩했다. SNS에는 그의 사진과 영상이 퍼졌고 코리안 히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를 조롱하던 이들조차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도현은 홀로 기숙사 방에 앉아 태극기 배지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나는 그저 군인일 뿐이다. 화재 사건이 있은 지 며칠 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대강당은 학생과 교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교내위원회는 연구동 화재 당시 학생들을 구해낸 이도현에게 공식 표창을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강당 무대 위에는 국기와 함께 학교 휘장이 걸려 있었고 중앙에는 단상이 놓여 있었다. 플래시 세례와 박수 속에서 도현이 입장하자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밀러 교수가 먼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한 학생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3명의 동료를 구했습니다. 이도현, 앞으로 나와주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현은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교수는 표창장을 건네며 말했다. 자네의 행동은 진정한 리더십과 헌신의 본보기라네. 도현은 두 손으로 상장을 받았지만 곧 잠시 망설였다. 무대 아래로 쏟아지는 학생들의 눈빛에는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느꼈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 마이크 앞에 선 도현은 깊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행동은 특별한 용기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당이 순간 고요해졌다. 도현은 가슴에 달린 작은 태극기 배지를 가리켰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소위 이도현입니다. 웅성거림이 번졌다. 학생들 중 몇몇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기자처럼 카메라를 든 이들은 빠르게 셔터를 눌렀다. 도현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이 배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저의 뿌리 그리고 제 사명입니다. 저는 육사에서 배웠습니다. 군인의 힘은 주먹에서 나오지 않고 책임과 품위에서 나온다고. 오늘 불 속으로 들어간 것도 누군가를 구하지 않는다면 제가 군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강당 안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도미노처럼 퍼져나갔다. 학생들이, 교수들이, 그리고 교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도현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켄지는 눈가가 젖은 채로 두 손을 모아 힘껏 박수를 쳤고 엘레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였다. 당신은 진짜 리더야. 에단조차 뒷줄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밀러 교수가 무대 위로 올라와 도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군인이든 학생이든 진정한 리더는 두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지. 이도현, 당신은 그걸 보여줬네.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저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 땅에서든 이곳에서든. 강당 안은 다시 한번 거대한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시상식이 끝난 뒤 캠퍼스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도에서 도현을 마주친 학생들은 더 이상 비웃거나 모욕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어떤 이들은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거나 함께 토론을 하자고 다가왔다. 켄지는 실험실에서 다시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엘레나는 도현에게 협력 연구를 제안했다. 밀러 교수는 그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군인으로서도 훌륭하지만 학자로서도 큰 가능성이 있어.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하마. 그러나 도현은 스스로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다. 밤마다 기숙사 방 창가에 앉아 태극기 배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단지 맡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내 나라와 내 동료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길이다.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에 별빛이 쏟아졌다. 멀리 바다 건너 고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듯 도현은 두 눈을 감았다. 그에게 이번 유학은 단순한 학문적 도전이 아니었다. 차별과 불의 속에서도 침착하게 버티며 필요한 순간 행동할 수 있는 군인의 품위와 책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한층 더 강해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